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2020년 7월까지 나온 책들 중에 눈에 띈 책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저희 어떤 분부터 책 이야기 해주실까요? 여 기자님. 저부터 하겠습니다. 송님. 뭐 어떻게 부르셔도 트렌드 세터. 상관은 네, 트렌드 세터. 네. 저는 그 5월의 봄 출판사에서 나온 그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의 연구기획위원장으로 계신 김진호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대형교회와 웰빙 보수주의라는 책이에요. 근데 부제는 새로운 우파의 탄생이라고 돼 있는 책입니다. 제목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의 이제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가 대형교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주목했던 거는 이제 극우주의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주목을 해왔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한국 근대사를 이제 꿰뚫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이긴 하지만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대형교회를 볼 때 사실은 박근혜 정권 이후에 극우주의는 굉장히 많이 쇠퇴를 했고 현대 대형교회를 분석을 할 때 극우주의라는 키워드는 더 이상 사실은 유효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의 키워드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웰빙 보수주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선발 대형교회와 후발 대형교회를 이제 이 김진호 선생님께서는 나누시는데 그 기점을 95년도로 봐요. 김영삼 90년대 이제 중반으로 보는 거죠. 이게 완전히 막 딱 떨어져 맞지는 않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와 이제 아다리가 맞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 엄청나게 호황이었잖아요. OECD 그렇죠. 가입도 하고 막 엄청나게 이제 막 우리는 잘 될 것이고 막 선진국으로 갈 것이다 이랬던 때고 한국 교회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200만 성도 막 선교 한국 막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희망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95년도부터 그 성장세가 팍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랬구나.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 사회도 90년대 중반 이후에 IMF를 겪고 막 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꺾이잖아요. 그리고 90년대 중반 세대가 그 민주화를 겪으면서 이제 국민이라는 주체가 시민 주체로 이제 전환되어지는 그런 시대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그 기존에 작동했던 극우주의적인 좀 천박한 그런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고 지식 수준도 뛰어나고 경제적인 여건도 갖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 모델을 찾아서 이제 수평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도시화 현상과 이제 맞물리면서 시골에 있었던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들로 모였다고 한다면 이제 95년도 이후에는 지식인이 된 중산층이 된 사람들이 그 강남권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그 엄청난 인적 물적 자본 지적 자본이 몰려 있는 강남권으로 수평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거기서 이제 탄생한 교회들의 어떤 귀족적 그 가치 중심적 소비 문화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 상품으로서의 대형 교회 현상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책 내용 다한 듯한 느낌인데요. 근데 이제 그 개별 사례들을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상품들로 어떤 것들이 각광받았는지를 보면 이제 민주화에 대응되는 것, 그 민주화가 이제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어떤 지적 열풍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발맞춘 것이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이라는 하나의 종교 상품. 그걸 가지고 캐릭터화한 게 제자훈련이고 자본주의 발달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도태가 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자기를 갈아 넣어야만 하는 그런 끊임없는 노동에 시달리는 중산층들 있잖아요. 언제든지 나는 여기서 탈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감정적 위로가 필요한데 그거를 채워준 게 온누리 교회의 경배와 찬양.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종교 상품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형 교회가 급속도로 팍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을 다루고 그 이후에 뭐 아버지 학교라든가 뭐 결혼 예비 학교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대형 교회 프로그램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면서 그 중산층 신자들의 소비 욕구들을 자극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결국에 소외되는지 그런 문제들을 다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있는 파워 엘리트 계층들이 결국에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뭉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형성된 그런 문화들 그것들이 헤게모니화되고 정치 권력화됐을 때 한국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억압이라던가 차별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보이는 진짜 강압적인 폭력과 배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진짜 젠틀하고 정말 품위 있고 정말 고상한 척 하면서도 완전 그 소외된 사람들한테는 무관심한 그런 종류의 숨겨져 있는 부드러운 야만 은폐된 차별이 일상화될 거라는 거죠. 어려운 말이네요. 네,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얼마 전에 이제 김진호 선생님 만나가지고 제가 인터뷰도 이제 해서 이제 저희 매체 기사로 실렸고요. 그것들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일단 잘해주셨어요. 송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고정 어떻게 스페셜 책을 아니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모시던지 뭐 송님의 신간 브리핑 막면서 우리는 이제 옛날 책이나 뒤적거리고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트렌드세터인 그냥 이게 송님 나오셔서 막 2주에 한 번 나오셔서 이게 2달에 한 번 나오셔서 이게 트렌드를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그게 좋지 않을까 아직 회사의 재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저는 뭐 제가 보기엔 회사가 뭐 야만의 얼굴을 하진 않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런 책입니다. 되게 사회학적 분석으로 그렇죠. 이제 청부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각광받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귀족적인 라이프 스타일, 웰빙이라고 대변되는 귀족적 라이프 스타일과 그 신앙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조금 더 가치 있는 데 쓸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상하고 좋은 나이스한 삶의 자세인데 정작 그것들이 작용되는 방식은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제와 차별. 그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소외된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하나의 성공 사례 모델로 이제 각광을 받다 보니까 사실 대형교회는 인적 물적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건데 작은 교회들도 이것을 이제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이 막 시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실패하고 다 도산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작은 교회에 모였던 그런 신자들이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 그 중산층 계급 문화로 복음의 메시지가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급상승했던 게 이제 신종교로를 향한 개신교인들의 탈주, 신천지라던가 뭐 기타 다른 정말 기존의 개신교가 보여주지 못했던 막 따뜻함, 막 환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신종교로의 이제 이탈 현상들도 여기서 다 기인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뒤에 보론에 보면 이제 한국 교회를 극우주의화 시킨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기준으로 그 현상을 다루고 범사마가 또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보시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극우주의의 몰락을 보여주는 이제 전광훈 사태라고까지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정광훈 목사 사태들을 보면 극우주의가 이제 끝발이 다 했구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볼 수 있는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신천지 현상을 다루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회 문화 이런 것들이 신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지 못하다 보니 이제 신천지나 이런 다른 신종교들로 이탈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교회가 조금 자기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야, 거의 다 이야, 읽은 것 같아요. 다 읽은 것 같아요. 많이 읽어주세요. 네. 어쨌든 되게 그 김준호 선생님은 굉장히 예전부터 그 3인에서 나왔던 그 민중신학의 얼굴인가요? 반신하게 미소. 반신하게 미소부터 뭐 시민 K 시리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정말 작업을 이어오시는 분인데, 그렇죠. 이른바 민중신학 3세대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3세대인데 또 나이는 이제 많으시고 4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4세대도 있겠죠. 아 네.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대단하시다. 어쨌든 근데 뭐 좀 신천지라는 현상은 신천지라는 현상뿐만,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저는 좀 그런 거랑 좀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지만 한국 교회는 영한 교회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르키온주의나 그런 영지주의랑 해보면 오히려 잘 그게 시스템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초기 교회에서 뭔가 이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 지금 자기가 받은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 어쨌든 그 유대 문화였던 것이 로마 사회에 딱 들어와서 뭔가 그 정립되지 않았을 때에도 약간 그런 소종파가 있는데, 그런 거랑 제가 보기에는 이 신천지라는 현상을 같이 또 연결해 본다면, 이것도 이제 약간 근현대, 한국 근현대라는 관점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둘이 약간 결합돼서 본다면 좀 더 신학적으로, 한편으로는 신학적으로, 한편으로는 사역적으로 좀 현상을 이해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탈출구라고 해야 될까요? 좀 교회가 해야 되는 방향도 둘 다 모두에 대한 동시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기획자로서 좀 열심히 한번 꼭 열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송님의 눈에 띈 책 대형교회와 웰빙 보수주의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